일단 여의도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드디어 더불어민주당의 어대명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투표율이 아니라 그러니까 득표율을 보니까 77.77%. 7777. 그래 그 7777도 좀 우리가 뭐 그 럭키 세븐 완전히 어떤 뭐 그런데 게임할 때 당겼듯이 뭐 그런 의미 부여를 하더라고요. 근데 77.77%면은 뭐 역대 최대라고 봐야 되는 거고. 김대중 대통령이 아마 77.43 거의 유사한데 조금만 차이 나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갖고 있는 어떤 아우라와 비교하면 굉장히 높다라고 봐요. 굉장합니다. 그리고 국민 투표 여론이죠. 여론에는 80%가 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좀 갇혀 있다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깥에서도 인정받고 그렇죠. 있다. 중도층의 상대 여론조사가 국민의힘 지지자는 빼고 무당층하고 민주당 지지자만 모았을 때 무당층에서 굉장한 인기를 끌었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주변 여건에 의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됐다는 게 중요한데 거기에 또 최고위원까지 친명계들이 좀 5명 중에 4명이 고민정 최고위원을 제외하고는 뭐 이재명계, 친명계라고 분류될 수 있는 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재명 독재가 아니냐 이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 저는 뭐 송갑석 의원 같은 경우 아마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는데 그게 최종적으로 탈락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완전히 고민정 의원 빼고는 완전히 친명 체제로 갔는데 최고위원이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고민정 의원이 이제 뭐 어떤 형태로 견제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최고위원회 의결을 해버리면 모든 것들이 다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모든 최고위원들이 다 친명계로 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민주당을 맡긴 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진짜 그 말 그대로의 이재명의 민주당이 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야, 그러니까 다른 소리 나오기 힘들어요, 이러면. 근데 이게 나쁘게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여당이나 또는 정부 자체가 나가고 있는 방향에 대하여서 이게 이제 계속 시비를 걸고 뭐 딴지를 걸고 하는 게 아니라 강한 야당이 있어야 사실은 이 여당과 정부 결국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 일성이 영수회담을 통해 가지고 정치를 풀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서민들의 안정을 위한 데 집중하자라고 했던 거는 굉장히 방향을 잘 잡은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약에 국힘이나 아니면은 대통령 쪽에서 겉으로 받는다든지 해가지고는 오히려 또 문제가 생길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화합을 해 나가고 정치적으로 싸울 거는 싸우고 어쨌든 국민과 서민 생활의 안정 같은 거는 제대로 해 나가야 된다. 최고위원도 그렇지만은 이제 전체적인 그 투표율을 봤을 때 광주, 전남, 전북, 호남권이 투표율이 약간 좀 낮죠. 평균보다 낮았어요. 지난번 지선 때도 안 그랬어요. 저는 지선의 영향을 그대로 받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특히 저는 호남 민심에 조금 이반 현상을 그대로 조금 보여주고 있어서 민주당으로서는 저는 이재명이 민주당이 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신경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호남이 지금 3번째 최고위원 선거에서 호남 출신 최고위원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호남 민심이 아마 민주당은 그래도 민주당의 본질은 호남인데 이렇게 홀대를 받나 이런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수도권 중심의 어떤 최고위원 체제를 갖고 있는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고려 이런 것들을 저는 이재명 대표가 좀 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보수당이 TK 그리고 이제 PK 좀 하듯이 저쪽은 호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절대 무시하고 나가면 안 될 거고 아마 그걸 충분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흔히들 얘기하면 집토끼는 잡아놓고 산토끼 잡으러 가야 되는데 집토끼가 다 도망갔는데 산토끼 잡으러 뛰어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뭐 부분이 산토끼 다 잡았으니까 이제는 집토끼 잘 돌봐야죠. 산토끼 막 뛰다니던데. 그래? 아직 다 잡았다고 보기를 좀 뛰다니죠. 아니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반대로 또 조금 이제 이게 저는 사실 법원이 정당에 대한 판결은 거의 관여하지 않는 경우가 이때까지의 관례였는데 이준석 대표의 가처분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정치가 이견을 당연시하는 거고 그다음에 적대관계를 당연시하는 게 정치거든요. 그 말이죠. 근데 그거를 그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사법부로 가져가게 되는 그 상황을 만든 것 자체에 대해서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 전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정치력이 없다. 네, 그러니까 윤핵관이건 이준석이건 누구건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누가 그런 얘기 안 합니까? 똑같다. 똑같아요.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가 아니라 똑같이 바보 같은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가 이제 현대 정치의 특징이
정치적인 갈등을 정치로 못 풀어내니까 계속 사법부에다가 법률적인 심판을 구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걸 이제 정치의 사법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좀 유독 그게 많죠.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들어서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치가 사법화되는 이 문제는 대단히 문제가 크다라고 봅니다. 그만큼 정치 시스템이 시스템으로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고 결국은 모든 것들을 너무 지나친 갈등으로 몰아가고 조정이라고 하는 정치의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긴 한데 뭐 이준석 대표에 관한 근데 가처분 신청 이 문제는 정치 외에는 풀 방법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렇죠. 저쪽에서 이준석 전 대표를 공격하는 방식이 대단히 저는 치졸했다. 그래서 정치로 풀 수 있는 단 한 1%의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준석 대표가 선택할 거는 결국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방식 외에는 뭐가 있겠느냐. 저는 그런 관점에서는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는 저는 정치의 사법화를 만들어낸 당사자인 이준석 대표보다는 그렇게 가게 만든 그러니까 근데 수사의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와서 이준석 대표의 실질적인 범죄 사실이 소명되거나 이럴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고 그렇게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했던 그 윤핵관 세력이 저는 더 큰 책임이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본인이 스스로 했건 아니면은 뭐 이심전심으로 했건 간에 이 모든 것에 대한 시발점이라고 할까 아니면 그건 권성동 원내대표예요. 본인이 딱 그만두면 끝이에요. 그러면 알아서 자정적으로 될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수습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문제를 더 만들고 있는 거죠. 근데 권 대표 입장에서는 좀 섭섭한 거죠. 섭섭하죠. 이거 내가 누구를 위해서 한 건데 우리 윤 대통령이 당에서 뭔가 움직일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서 내가 한 건데 내가 왜 이렇게 비난의 대상이 돼야 돼? 라고 하는 그리고 대통령이 이렇게 나한테 직접 이야기를 한 거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힘들게 이걸 꺾어가면서까지 기자들한테 보여줬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이 심지어는 이제 그 시민들이 여론이 바라보는 시각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많은 사람들 특히 중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물러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압박이 오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자 이제 중앙 정치 이슈를 마무리를 한번 해보는 입장에서 원래 이제 원고에는 없는데 한마디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아니 또 왜 원고에 없는 한 줄 평을 저한테 강요하십니까? 하기 싫습니다. 일단 물러나라. 힘들어. 물러나라.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그 요만한 소장 원고에 밝혀놓으셔서 제가 하룻밤을 새면서 준비를 해놨는데 왜 우리의 원내대표는 소장이시다. 그만한 소장의 권력을 행사를 했다만 참 요렇게 또 하시네. 어쨌든 뭡니까 그래서? 아니 뭐 중앙이 워낙에 시끌시끌하고 또 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이런 현상들을 한마디로 좀 말씀을 해주십사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부산에서 바라본 중앙 정치의 이슈들을 쭉 지켜봤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 한 줄 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